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절반 이상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입업 2년째인 올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천 일대를 문화와 휴식, 예술 등 수변 감성 거점으로 조성하고 인근 저층 주거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그리고 한강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로드맵이 8월께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윤 정부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사전 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각종 부동산 규제 정상화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네,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4월을 기점으로 이 매물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는 법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투자,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4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먼저 전문가분 소개부터 해드려야겠죠.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내가 가진 물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세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뭐 임대 운영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저희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이 시간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또 소액 투자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근 뭔가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제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내가 주식에 이렇게 얼마를 투자를 해놨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코인에 좀 돈을 좀 넣어놨었는데 좀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경기가 불안해지고 좀 뭔가 이제 유동적인 자금에 대해서 좀 이게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좀 뭔가 중장기적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처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미래 자산, 이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하여 저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소액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은 꼭 1:1 대면 상담 시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용산구 네, 그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43평을 네, 저 4년 전에 18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을 준다고 이제 송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 아파트를 팔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를 놓고 가는 게 나을지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용산구에 있는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43평형을 4년 전에 이미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네네. 이주 고민하고 계시는 곳이 송도에 있는 아파트, 네, 송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용산에 사시다가 송도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셨다고요? 예, 근데 그 이제 용산에 있는 삼성 레미안을 팔고 가는 게 나은지 네. 새를 주고 가는 게 나은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팔면은 굉장히 많이 아까우실 것 같은데 계속 네,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우선 이제 지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네. 이 도원 삼성 레미안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용산에 보면은 이제 한강변에 또 위치하고 있죠. 네. 이 도원 삼성 레미안 이제 여기 아파트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가격이 뭐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좀 뭔가 우리가 상급지에 좀 똘똘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우리가 1급지라고 하면은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이고 우리가 최근에 두 번째로 가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용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자, 우선 이게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입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서울을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서울의 정중앙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광화문 중심 업무 지역이 뭐 광화문 업무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딱 중심에 있는 곳은 바로 용산이에요. 그리고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삼도심이라고 하죠. 서울의 삼도심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강남, 뭐 강남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이제 광화문, 여의도 이러한 이제 세 개의 도심으로 이렇게 업무 지역이 진행되는데 그 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고 자 앞으로 이 삼도심이 이제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용산까지도 또 같이 이제 뭔가 이제 중심에서 이게 허브로 개발될 수 있는 굉장히 좀 뭔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부동산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아무래도 뭔가 좀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꼭 보자면은 강남과 이 용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뭔가 입지적인 면에서 봤으니까 또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네.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많잖아요. 신업도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지금 이제 도원 삼성 레미안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의도로 근처로 가게 되면은 여의도로서도 굉장히 또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마포라는 또 업무 지역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난 데다가 뭐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산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뭐 서울역 개발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개발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거를 팔고 넘어가기보다는 계속 좀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자 앞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지금 현재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 주민분들의 굉장히 또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또 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 이 뭔가 좀 이게 정비 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지금의 뭐 1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새 아파트가 되고 좀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좀 용산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다소 이렇게 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면은 좀 세금적인 부담도 좀 있으실 텐데 그렇더라도 우리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이거를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뭔가 내가 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용산 아파트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향후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제 회사가 마곡 쪽인데 네. 저 화곡역 주변으로 이제 좀 살려고 빌라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빌라 가격이 이제 오른다고 하기도 하고 네. 지금 사두는 게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인 빌라 주소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소는 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화곡역 일대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여기를 매수를 해야 할지 바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 젊으신 분 같은데 혹시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30대 후반 정도로 그만 좀 아, 말씀드릴게요. 30대 후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화곡동이 마곡 바로 밑에 있죠. 네. 그리고 이 지역적인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제 다세대라든지 빌라 같은 게 많은 지역인데 네네네. 우선 저는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 이제 실거주 하실 목적이시죠? 네네, 맞아요. 실거주만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다만 내가 이제 실거주를 이제 마음 편하게 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실거주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좀 이제 매수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으면 가격도 좀 오르면 좋겠고 우리 동네가 좀 개발이 되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실 텐데 네네. 사실 좀 뭔가 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가격이 좀 오르기 힘든 지역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왜요?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선 최근에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했죠. 네. 네, 빌라 가격도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청자분님처럼 좀 이제 소자본으로 이렇게 빌라라도 좀 매수를 하려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출을 활용해서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아파트를 이제 매수해서 좀 뭔가 이제 주거를 하고 좀 돈 모아서 좀 더 좋은 곳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우선 이제 서울 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거의 현금이 많이 없다 싶으면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구하기 힘들어졌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임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세 가격 이 전세 가격도 지금 상당히 굉장히 또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제 좀 뭔가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주택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빌라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네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 보게 되면은 집을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강을 메워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유망한 지역들이 뭐 예를 들면 강북 지역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또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쪽으로 뭐 용산이라든지 은평구 뭐 이제 뭐 자양동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지역 중에서 이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는 하고 계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또 물량이 되는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거하기도 뭐 나쁜 환경은 아니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다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라고 있어요. 희소성. 희소성 그렇죠. 왜 아무래도 뭔가 물건이 적고 찾는 사람이 많아야지 아무래도 이제 물건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잖아요. 희소성이라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화곡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이제 뭐 한 몇 년 전부터 워낙 집을 짓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집가 자체가 좀 이제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축 빌라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세 가격이 더 비싸게 좀 물건이 또 공급이 되고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청자분이 뭐 사서 거주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금 혹시 그러면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예정은 없어요. 아직 예정 없으시고 네. 뭐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결혼은.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투룸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금액대가 좀 네, 적다 맞아요, 보면은 투룸. 이 투룸 빌라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2명까지는 이렇게 뭐 거주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갈 때 보셨을 때 아무래도 뭔가 좀 이제 지역적인 물건에 대한 희소성도 떨어지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데다가 앞으로 내가 이거를 나중에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을 주고 샀는데 되려 이제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되려 좀 이제 떨어진 가격으로 또 매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여건이 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을 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이제 뭐 임대로 좀 거주를 하셨다가 자금을 더 마련하신 뒤에 뭐 앞으로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저랑 상담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걸로 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고민하고 계신 다세대 주택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02-2638-3974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데 네.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네. 이제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 2억 정도가 이제 여유자금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중 일부 이제 1억 5천 정도를 다시 네. 이제 부동산에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서울 지역에 혹시 재개발 가능한 쪽으로 좀 투자를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거주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서울의 재개발 지역 유망한 곳 어떤 곳이 있는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이제 전세 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제 서울 이제 투자 문의하셨는데 알아보신 지역은 좀 있으세요? 아니요, 알아보진 않았는데 용산이 좋다고 하길래 네. 용산이 어떤가 싶어서. 근데 아무래도 네. 좀 시청자분이 가진 자금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은 사실 요즘에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금이 많이 올라와서 좀 접근하기 힘드신데 그러면 네. 혹시 뭐 2억까지도 다 투자를 가능하신 건가요? 네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금액대에서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한 지역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 말고도 이제 다른 시청자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게 재개발로 이제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사실 뭐 최근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시청자분이 가진 자금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뭐 쳐다보기도 힘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지역으로 좀 알아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이게 지역적인 이제 노후도가 높은 지역, 노후도가 높은 네. 지역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 노후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앞으로 이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게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무화주택 이런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기 좀 용이한 그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기대감이 높은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자 이런 지역들을 찾으면서도 그냥 사실 뭐 마냥 노후된 지역들은 서울에도 많습니다. 저기 뭐 강북 저 위쪽으로 올라가도 뭐 이렇게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네. 다만 우리가 뭔가 좀 더 개발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있는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좀 개발이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주변에 어떤 친구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분 아까 용산 들어보셨다 하셨죠. 네. 아까 첫 번째 시청자분도 용산에 물건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개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왜 개발의 아이콘이 됐느냐. 용산 같은 경우는 이 과거부터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시청자분이 지방 사시겠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도 뭔가 이게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필지도 네모나게 해가지고 집도 뭐 이쁘게 네모나게 잘 짓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신도시 이런 데들이 깔끔하게 짓는데 이런 용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좀 찾아오셔가지고 임장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네. 용산은 이제 지역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한남 뉴타운. 이 한남 뉴타운 자체도 이 뉴타운 사업으로서 대규모로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용산에 있는 이제 가운데 있는 후암동 지역, 남산 자락에 있는 후암동 지역이 있는데 후암동 지역에서도 뭐 서후암이라든지 남영동 일대 그리고 길 건너서 이 청파동 지역들도 지금 현재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 효창동 이제 원효로 일대 이런 원효로 일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업들이 정비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 용산이 주변 지역들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주변에 개발이 진행이 많이 돼야지 이제 내가 좀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뭔가 좀 개발이 유망한 지역에 개발이 가능할 만한 지역을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좀 더 가능성이 확실하게 더 올라가는 것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뭔가 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 용산에서 노후도 높은 곳 그 중에서 이 남산 자락에 있는 이 후암동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얼마 전 한 2, 3년 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게 투자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다가 거기다가 지역적인 노후도도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주변 지역으로 이 다양하게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우리 후암동도 빨리 좀 같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뭔가 이제 참여도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진 여유자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2억 정도면은 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하면은 또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주변 지역에 뭐 개발도 좋고 내가 개발되면은 더더욱 좋고 거기다가 이런 개발 사업들 말고도 또 주변에 있는 지역적인 호재들 있죠. 지역적인 호재들을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게 좋은데 일단 이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후암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근으로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서울역 북부 역세권을 이 강북의 코엑스로 어떻게 뭐 개발하겠다라는 또 이제 사업이 앞으로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GTX라는 이런 대규모 교통 호재도 있는 데다가 이게 후암동 바로 옆에 보면은 이게 대규모로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용산공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현재 여기 용산공원 쪽에 이제 국방부 지역에 이제 대통령 정부 청사 이제 대통령 청사가 옮겨가게 되면서 이마저도 호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일단은 뭐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뭐 주변에 개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이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용산공원의 개발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앞당기겠다 이런 저 말씀도 하셨고 거기다가 이 또 주변에 있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 가장 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제업무지구가 뭐 중간에는 뭐 여기를 뭐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다시 우리 과거의 국제업무지구처럼 굉장히 또 이제 뭐 국제업무의 중심, 그러니까 서울 국제업무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뭐 주거라든지 상업 그리고 컨벤션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개발되게 되면은 앞으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개발 호재로서 앞으로 이 용산 지역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내가 개발되면은 가장 좋겠지만 이런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로 덩달아서 나도 같이 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뭔가 앞으로 미래 가치 봤을 때는 후암동 이제 용산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목을 갖고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임대가 잘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을 전부 다 들여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전세를 좀 끼고 이제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일단은 최근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임대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청자님 지금 뭐 가족의 집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 전세가 잘 나간다면 좋겠지만
사실 뭐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 세입자는 어떻게 구하지, 이 보증금은 어떻게 또 내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울의 중심에 있고 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향후 이제 임대를 운영했을 때 다른 지역들보다도 아무래도 뭐 전세 가격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또 이 많은 찾는 지역이 이제 후암동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또 후암동 지역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한번 시청자분 집안 계시더라도 이제 한번 이제 시간 내셔가지고 이제 저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한번 도와드리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임장 활동 가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자금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들 꼭꼭 집어주셨는데요. 노후도가 충족되었고 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 추천 주셨습니다. 임장활동 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소액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런 시청자분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과연 이거를 내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실 때도 뭐 이제 뭐 내 명의도 좋지만 뭐 이렇게 뭐 내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좀 이렇게 뭐 세금이라든지 부담이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이제 뭐 자녀분들한테 뭐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 자산이고 내 가치를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저와 이제 정찬일 대표님 이렇게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대단히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불안성이 커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네, 그 다산 신도시의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34평짜리를 네, 이제 구입해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제가 이게 뭐 사는 거는 물론 되게 만족스럽고 좋긴 한데요. 그 가격 같은 거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자주 이렇게 가격을 검색해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뭐 10억이 넘을 때까지도 있었다가 최근에는 10억 밑으로 좀 거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해가지고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계속 거주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좀 팔고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은 건가 좀 전망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2년 전에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기 좋지 않으신가요? 예,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만족스럽긴 한데요. 네. 가격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서 이걸 네. 자주 검색을 해보는데 가장 높게는 막 10억 넘었다가 최근에 4월 달에는 뭐 9억 8천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불안해가지고요. 우리 전문가분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은 뭐 먼저 답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사실 계속 좀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아시죠? 지금 뭐 뉴스에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매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걸 규제를 해제하고 나서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물건이 많이 풀리면 좋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이 이제 풀린 것들을
우리 이제 수요자들이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담아줘야지, 그거를 좀 매수해가야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격이 좀 뭔가 유지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은 이제 뭐 좋은 시기에 잘 매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뭐 10억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9억이 넘다 보면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수요자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이제 조정에 대한 국면이 조금은 오지 않을까. 특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서울 안쪽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뭐 아파트 단지들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뭐 계속 신고가 갱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가격이 갱신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느끼신 대로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가격이 조금씩 뭔가 하락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꾸준히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다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 접근성은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좋아요. 아무래도 뭐 빨리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약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서울과 이제 뭐 물리적인 접근성 자체는 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인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신도시를 좀 더 높게 평가한 이유가 이 신도시의 깨끗한 주거 환경. 뭐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다산이라는 지역 가봤는데 굉장히 잘 정비되고 살기 좋고, 거기다가 뭐 주변으로 공원도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단지 옆으로 바로 또 이제 학교도 있다 보니까 뭐 자녀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네네. 해서 굉장히 이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이 높은 지역이죠. 이 다산 쪽이라 보면 되겠는데, 자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또 주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인근으로 또 대형 쇼핑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기 이제 네. 아울렛도 있고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인데, 사실 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찾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네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를 한다라는 움직임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다산 지역에도 또 다시 한번 또 볕들달리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저기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제 그 수요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구가 소멸을 하고 있고 다 서울로 몰려든다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는 집이 없고 거기다가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도 이제 서울은 못 살겠고 그냥 합의를 보자. 어느 정도 좋겠나. 그래서 뭐 이제 교통 여건이 좋은 인천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 가까운 뭐 근교에 있는 뭐 신도시, 그 중에서도 이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또 높게 또 가치가 좀 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 보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이제 아파트 주변 단지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8호선 이제 좀 있으면은 곧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교통이 또 좋아지게 된다 보면 이 8호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 또 강남으로 바로 또 직행되는 노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통 호재도 바라보고 있고, 향후 뭔가 이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이 다산 신도시라 보면 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네. 시청자분 또 가격 계속 그 보고 있으면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네.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좀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향후 좀 이제 변화될 이 미래 가치를 좀 지켜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예.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산 아파트 현재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더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그 자양동, 네, 네, 그 자양 사동 쪽에 네. 제가 그 한 2년 전에 요거 네. 빌라를 하나 샀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신속통합 지역 그거 신청했었는데 여기가 네. 지금 이제 탈락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뭐 현금 상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에서 지금 계속 좀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은 또 이거를 계속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한 번 또 신속통합을 또 신청 또 하면은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양 4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소는 조금 그렇고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요즘에 계속 와서 네, 그렇고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근처 옆이에요. 네, 주민센터 근처 옆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바로 지금 옆에. 보유 네네. 중이신 다세대 주택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가 왔다고요? 네, 요즘에 계속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팔으라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한강변이잖아요. 한강변이기도 네,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 자양사동을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하셔요. 지금도 네, 굉장히 찾는 그렇죠.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그때 매수하실 때 한 2년 전쯤에 샀었으면 그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가 저희가 4억 중반대였었어요. 4억 중반대. 네네. 지금 그럼 부동산에서 한 얼마 정도 이야기를 하던가요? 지금은 거의 반이 오른 가격이죠. 6억 중반 6억 중반. 얘기하니까. 네네. 2년 동안에 그 거의 아파트 가격 오른 것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네. 그리고 많이 아까 올랐어요.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자양사동 지역이 그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양사동 일대에 이 과거부터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이 뭔가 이 정비 사업, 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게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 지역주택조합으로도 사업이 많이 진행됐어요. 아직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지역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이제 노후된 지역들을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자양사동도 올해 이제 신청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탈락의 고비를 마시게 했잖아요. 네네. 이제 탈락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재개발이 있어가지고 가장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현금 청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이제 탈락의 고비를 마시긴 했지만 서울시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따르면은 이러한 이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게 2023년 12월까지 이제 묶여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금 청산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양사동은 다시 한번 신속통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 일단은 절대로 파시면 안 되고 우선 자양사동이라는 지역 자체의 좀 입지적인 또 강점을 또 제가 좀 살펴드려야겠죠? 전체적인 지역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도 예전부터 있던 말이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왜 강변에 살았을까요?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조들은. 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의 추구,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들을 좀 서울 강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우선 반포 있죠. 네. 멀리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반포 그리고 이제 압구정 그리고 이제 청담, 잠실 이런 지역들. 부동산 서울에서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부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싼 아파트들은 다 한강변에 있어요. 그만큼 이 한강변이라는 지역 자체의 메리트, 이 한강 조망이라는 뭔가 이제 서울에서 많이 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을 찾고 있는 거고 특히 지금 반포 같은 경우 이제 압구정도 이제 조만간 다시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부의 축이 돌았잖아요. 예전에는 압구정이었다가 지금은 잠실이었다가 반포로 옮겨갔다가 다시 한번 이 압구정 올 날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압구정 청남 바로 건너편에 우리 이제 자양동이 위치하고 있고 자양동 옆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성수 전략정비지구도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변에 이제 뭔가 이제 부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만약에 이 자양동 지역 자체도 나중에 또 가격이 이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리만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삼성동이 위치하고 강남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나 이 강남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 GTX라든지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 복합개발, 영동대역 지하 사업들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정말 이 삼성동의 배후에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 이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으로서 충분히 가치 상승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부동산에서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가능성과 입지가 좋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소액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 답심리와 왕십리 일대 지역들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지역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자 이런 뭔가 이 재개발 정비 소액 투자에 대한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디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재개발 전성시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의 주택 공급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수치만큼보다도 굉장히 좀 낮은 상태예요. 그만큼 이 공급에 대한 요소 자체가 많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이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 등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예정인데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부족하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용지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노후된 주택들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거하기 좋은 환경으로 깨끗하게 아파트 단지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서울의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뭐 시행이 쉽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민간에서 진행하는 이 민간 재개발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무화주택 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개발 방식들이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자체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업 진행 속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많이 느릴 수가 있는데 다시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모아주택, 뭐 모아타운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이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장점 좀 설명 같이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절차가 간소화가 된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재개발 사업보다도 중간에 우리가 뭐 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의에 필요한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렇게 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재개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 말고 반대로 뭐 이렇게 모아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제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사업 재개발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사업 진행 속도, 재개발의 생명은 속도라고 하죠. 그만큼 이 빠른 이제 사업 진행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노후도 요건. 특히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57%까지 뭐 기존에는 뭐 3분의 2라든지 60% 이상 이렇게 노후도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좀 덜한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참여 의사와 그리고 이제 요건만 갖춰진다면은 또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모아주택 사업지로 지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게 이런 뭔가 이제 건축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이 시간이 걸려요. 일단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아파트까지 다 짓는데 적어도 진짜 약 한 50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를 해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건축 규제 뭐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뭐 이제 주변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일반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좀 이제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사업 개발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일단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이제 그 현금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일단 이 소규모 재건축이랑 이게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현금 청산의 기준에 대한 규정 자체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좀 뒤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현금 청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한 유망 지역 오늘 좀 이제 두 군데를 꼽아왔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역 일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이제 왕십리역이라는 역 자체가 지금 현재도 2호선, 수인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5호선까지 이렇게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 이 4개의 역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동북선도 지나갈 예정이고 거기다가 이제 GTX까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지하철 노선이 이제 6개 노선이 이제 조만간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다닐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왕십리가 굉장히 또 직주근접성도 좋아지고 교통 여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 왕십리 뉴타운은 다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굉장히 또 대규모의 깨끗한 주거 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한데 이 왕십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5호선 왕십리역 있고 밑으로 오시면은 이쪽에 행당동이 있어요. 이 행당동 지역 자체도 이 지역적인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들에서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현재 이제 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지하철 2호선 상황십리역이 있습니다. 이 상황십리역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아직까지도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주변 같은 경우는 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는데 딱 한 군데 저 지역만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 않고 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도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지하철도 뭐 도보로 5분 이내 왔다 갈 수 있는 이 역세권에다가 이제 노도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향후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개발 등 정말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지역 한번 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답심리역일 때입니다. 제가 뭐 지금 부동산에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 청량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또 많이 이제 진행이 된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도 많이 되고 거기다 GTX 호재까지 정말 많은 이제 청량리에 대한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청량리의 다양한 호재들을 이런 답심리 지역까지 같이 이제 배후 지역으로서 또 이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이 답심리 지역인데 자, 이 답심리역도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5호선 답심리역 기준으로 이 답심리 레미안 이브 여기도 이제 정비 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대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이 인근에 있는 청계 아파트 힐스테이트 청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용답동 지역들도 지금 현재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또 개발 사업들이 많게 되고 특히나 이 답심리역 주변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일단 뭐 고미술 상가 그리고 뭐 이제 골드품 상가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또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향후 뭐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이제 가로주 정비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답심리 왕십리역 일대 추천드렸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시청자분은 꼭 참고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 그 전략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좋은 지역도 설명드렸고 왜 이제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상으로 설명드렸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고민들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우리가 미래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왜 부동산이고 앞으로 왜 부동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이제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1 대면 상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또 미래 가치가 더 밝아질 이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소액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74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